숨막히는 찜통더위, 차량 문 열었다 닫았다 너무 덥습니다. 여름철 차량 온도는 5, 60도에서 심지어는 9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무더위 여름철 우리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내 차량의 온도를 확 낮춰주는 방법부터 썬팅의 방법까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저희에게 꿀팁 알려주실 대표님 모시도록 하죠. 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대째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고 꿈꾸는 정비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재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까지 우리 대표님께서 수리한 차량이 총 한 몇 대 정도 되나요? 20년도에 했으니까 6만 대, 7만 대 정도는 수리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부자겠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친하게 지내요. 우선 저희는 뜨거워진 차에 탔을 때 가장 빠르게 시원해질 수 있는 방법부터 물어봤습니다. 정비사님이 자주 쓰는 숨겨진 냉각 꿀팁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첫 번째는 조우석 뒤쪽 문을 열고 운전석 문을 한 5번 정도 이렇게 닫아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일단 1차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거 재밌어요. 훅훅 할 때 그 뜨거운 공기가 확확 나가는 게 실제로 느껴져.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에어컨을 통해서 내부 공기를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부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내기순환이 아니라 외기순환 버튼을 켜고 에어컨을 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서 공기가 냉각이 되고 안쪽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버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꺼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내기순환 버튼이니까 꺼주면 이제 바깥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거든요. 보통은 이게 차에 켜져 있는데 이거를 그럼 끄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조수석 뒤쪽 창문을 한 10cm 정도만 열어주면 현재 뜨거운 공기는 나가고 바깥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냉각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 또 신차 사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차 시동 미리 킨 다음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차들도 많기 때문에 이 팁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가 그러니까 보통 에어컨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바람은 나오는데 찬바람이 안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거일 텐데 이거를 차 안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가 진단 방법인데요. 모든 차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처음에는 에어컨을 한번 꺼줍니다. 네. 그 상태로 오프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네. 이 풍향을 조절해주는 버튼을 5번 정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깜빡깜빡 하다가 마지막에 코드 번호가 나오는데요. 네. 코드 번호가 00이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요. 네. 혹시 다른 번호가 나오면 에어컨 쪽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건 전문 업체로 가셔서 한번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보셔야 합니다. 너무 신기하네. 어떤 숫자들이 뜨면 어디에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11번이 뜨게 되면 실내 온도 센서가 문제가 생긴 거고요. 13번 같은 경우는 외기 온도 센서가 문제가 생기고 15번 같은 경우는 수온 센서라고 하는 게 단락이 됐을 때 이제 뜨게 됩니다. 이상 생기면 정비소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제가 부품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냉각팬에 관련된 레지스터라는 부품입니다. 우리가 고속으로 달릴 때는 시원한 차들이 저소로 달릴 때 안 시원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냉각팬이 해주는 역할은 실외기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이 부품이 오래될수록 여기에 열이 많이 쌓이고 겉에가 코팅이 벗겨지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가지고 저속으로 달릴 때만 좀 덥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품을 갖고 왔고 이거는 한 6,000원에서 10,000원 사이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거 구매하셔서 직접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 한번 저희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보면 안쪽을 보면 이게 선풍기 같은 한 팬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랑 연결된 요 가운데 부품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깔이를 갖고 왔고 주먹 드라이버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밑에 있는 볼트 하나를 풀어주고 빼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볼트를 하나 풀었고요. 이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플러그 부분을 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면 이제 이게 오래된 레지스터인데 이쪽 보시면 많이 까져 있죠. 그러네요. 네. 마모가 돼 있네. 네. 오른쪽이 교체한 오래된 냉각팬 레지스터인데요. 먼지도 잔뜩 쌓여 있고 마모도가 심한 거 보이시죠? 바로 이 부품이 에어컨 바람을 미지근하게 만들던 주범 중 하나라고 하네요. 이걸 이렇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뺀 그대로 그냥 거기에 딱 맞게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정비소 가면 이거 교환하는데 좀 돈이 많이 드나요? 부품만 있으면 한 3, 4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진단을 할 때 어떻게 진단이 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이게 전문가가 하니까 간단해 보이긴 한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정비소 가서 돈 내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온도도 온도인데 사실은 처음에 이제 에어컨 딱 켰을 때 저는 제일 찝찝한 게 그 불쾌한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혹시 이 냄새를 잡는 방법, 우리 2대째 운영하는 대표님만의 꿀팁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먼저 냄새 원인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에바포레터라는 이 대시보드 안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에어컨 냉매 역할을 하는데 에바포레터 안에 결로 현상이 생기면서 물이 생기죠. 그래서 에어컨을 틀고 지나간 차 밑을 보면 물이 많이 고여 있거든요. 뚝뚝 떨어지죠. 네. 물과 먼지가 만나고 습도가 높은 경우에 곰팡이가 쌓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냄새가 서서히 점점 신냄새, 텁텁한 냄새 이런 게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거 그럼 필터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돈 안 들이고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히터를 켜서 한번 에바포레터 안쪽을 건조시켜 주는 건데요. 에어컨을 끄고 온도를 가장 높게 킨 다음 조수석 뒤쪽 창문만 한 10cm 열어주고 한 10분에서 15분 있어주면 안쪽에 싹 건조가 됩니다. 근데 저도 해봤는데 1, 2주 정도는 괜찮은데 다시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처음은 그렇게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에바 클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에바 안쪽을 클리닝을 하는 건데 네. 이건 보통 실내 세차나 내부 클리닝 하는 업체에서 좀 진행을 하고요. 정비소에서도 해주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장비가 또 따로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세차장 가가지고 요거 냄새가 나니까 에바 클리닝을 좀 해달라. 그러면 그 에바 클리닝을 한번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타는 환경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보통은 한 2, 3년 안에 그런 증상이 재발하는 것 같고요. 좀 예방을 하고자 하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외기순환을 끄고 내기순환으로만 해서 에어컨을 틀면 그 증상이 좀 덜 나타나더라고요. 건조한 공기만 계속 돌기 때문에 안쪽에 수분이 쌓일 일이 좀 덜하고 우리나라가 습도가 100%일 때도 많잖아요. 그런 곰팡이균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좀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끔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유독 습하고 냄새나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 세워두면 좀 더 그럴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저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유독 미끄러운 구간에서 차 바퀴가 헛도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럼 혹시 이런 미끄럼 같은 것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먼저 미끄러지는 이유가 접지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타이어 마모드를 첫 번째로 봐야 돼요. 표면을 보면 이렇게 홈들이 있는데 이 홈이 이제 물의 막을 깨주고 타이어랑 시멘트 바닥이랑 만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데 마모도가 다 될수록 수막 현상이 생기고 핸들이 쓱쓱 돌아가면서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미끄럼 방지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미끄러졌을 때 바퀴가 똑같이 도는 게 아니라 한쪽이 과회전을 하게 되면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퀴 속도를 다르게 해서 미끄럼을 방지해 주는 거죠. 네. 이건 사실 켜져 있어야 되는 버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눈길에서 헛돌 때 얘를 눌러주고 하면 과한 힘을 통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빗길 이런 데서는 쓰면 오히려 더 위험하니까 이 버튼은 그냥 누르지 말고 처음 그냥 차 세팅되어 있는 그대로 타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차 탈 때마다 좀 골치 아픈 게 비가 올 때 이제 와이퍼를 많이 쓰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드드득 소리 나고 창문에 자꾸 자국이 남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경험해봤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요. 먼저 순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와이퍼를 첫 번째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와이퍼랑 유리창이랑 만나는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햇볕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고무가 경화가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과하게 꺾여서 드드드드 소리가 나게 되고요. 아니 근데 그 와이퍼 교체할 때 사실은 저걸 손으로 들어 올리는 게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이 많거든요.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전 연식 차량들은 와이퍼를 손으로 들면 그냥 싹 올라왔는데 요즘 차량들은 와이퍼가 본네트 밑으로 살짝 숨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의 저항을 좀 덜 받는 대신 와이퍼 교체 모드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교체를 할 수 있거든요. 와이퍼 교체 모드를 차 안에서 뭘 눌러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교체 모드는 생각보다 쉬운데요. 시동을 켠 상태에서 꺼준 다음 그 다음 이제 와이퍼 스위치에서 와이퍼를 미스트 방향으로 위쪽으로 3초 정도 올려주시면 네. 와이퍼가 쓱 올라옵니다. 아. 이 상태에서 이제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최근 차량은 이거를 손으로 억지로 하면 또 고장날 수 있는 거예요? 본네트에 걸리기도 하고요. 네. 거기 도색이 벗겨질 수가 있으니까요. 아, 계기판에 뜨는 사인들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기판에 보면 되게 다양한 사인들이 켜지는데요. 맞아. 이걸 신호등이라고 보시는 게 전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세 가지 분류로 되어 있는데요. 초록색 같은 경우는 안내 표시인데요. 이게
라이트 같은 게 켜지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면서 내가 지금 라이트가 켜져 있다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주황색 경고등이 가장 많이 뜨는데요. 주황색 경고등은 위험한 상황이 왔으니 조만간 빠르게 정비소로 가서 정비를 받아라 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파이프관 같이 생긴 관, 알아요 그거. 네, 저희는 전화로 항상 물어보거든요. 손님들이 이거 떠는데 뭐가 고장 났어요? 하면 저희는 알 방법이 없는 게, 이게 대표 전화처럼 모든 센서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얘한테 신호값을 줘서 띄워줘요. 특정 부품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상이 생기면 그게 그냥 대표로 뜬다라는 거군요. 네. 그럼 빨간색이 뜨는 것도 있어요? 빨간색은 진짜 위험한 건데, 빨간색이 뜨면 곧 있으면 차가 멈출 수 있다,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표시여서 배터리 표시, 그 다음 램프 표시, 과열등, 이 세 가지는 바로 멈춰 주셔야 돼요. 배터리 빨간 표시가 뜬 경우가 사실은 사람들이 보통 배터리 교체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거의 100% 수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시동을 킬 때 배터리를 사용해서 시동을 켜고 전자제품을 사용하는데, 그보다 원천은 발전기에서 계속 전기를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충전을 하고 전기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표시가 떴다는 거는 배터리에 충전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발전기에서 자가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전기가 셧다운되면 차가 멈추겠죠. 보통 차종마다 좀 다르지만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실 겁니다. 그거는 안 뜨기를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거는 이제 정비소 가서 배터리만 교체해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발전기가 잘 발전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발전기 전압이 뜨지 않으면 발전기 먼저 수리를 하고 배터리 교체하고 후속으로 점검을 몇 가지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돈을 좀 붙이기 위해서 평소에 교체 주기를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도 실제로 잘 활용하고 있는 건데, 네. 주차를 하기 전에 여름이나 겨울에 우리가 전기 장치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럼 배터리에 계속 100%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쓸 거 다 쓰고 배터리에 충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주차 5분, 10분 전에만 열선이나 통풍 시트, 전기 장치를 좀 꺼주면 배터리가 그동안 좀 완충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도 부하를 좀 덜 받고 다음날 방전될 일도 적어지고, 그래서 이 꿀팁 갖고 계시면 배터리 관리는 정말 문제 없으실 겁니다. 와, 저는 이게 신호등처럼 색깔이 다른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이번엔 차 밖으로 나가 더 자세한 차량 꿀팁을 전수받아 보겠습니다. 자, 여름철 차량 관리 팁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제가 사실은 말이죠, 2주 전에 새 차를 뽑았습니다. 근데 탁송 받은 그날 트렁크 문에 기스가 났어요. 네, 진짜 이거 내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기스 요거 간단하게 좀 없애는 법도 있나요? 그럼요. 요즘은 워낙 제품들이 잘 나와서 누구나 손쉽게 기스 제거할 수 있거든요. 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그래서 정비소에서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떼왔습니다. 이것도 뭐 어디 다른 차 거 몰래 떼온 거 아니죠?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요게 제가 한번 기스를 내볼게요. 네. 자, 기다려봐. 짱돌 가져오게. 짱돌 어딨어? 요런 돌로 한번, 야, 이거 아주, 이거 스트레스 아주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한번 기스 냅니다. 야, 이거 쉽지 않지. 이 쾌감이 있네. 요 정도 기스 가능해요? 네. 한번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스가 나는 게 겉에 있는 코팅면도 있고, 돌에 있는 것들이 여기로 묻으면서 이런 흰색이 보여요. 처음에는 이 돌가루들을 없애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다이소, 이건 컴파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주 고운 모래 알갱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래 알갱이로 이걸 비벼주면 겉에 있는 흠집들을 한번 씻겨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컴파운드는 이런 스펀지나 그냥 장갑 아니면 뭐 헝겊 아무거나 다 가능하세요. 네. 열어서 한 요 정도? 네. 예. 이쪽을 비벼 주시면 되는데요. 네. 너무 쉽게 닦이네요. 너무 쉽게 없어지는데? 그래서 보통 사고 나서 오시는 분들 보면 노란색이나 다른 차의 색상이 묻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잘 안 닦이면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네. 안에 있는 색깔들이 이제 제거가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지금 네. 좀 당황스럽네. 네. 근데 이제 많이 벗겨지신 분들은 이게 이제 타면서 보기가 싫다. 네. 그럴 때는 이거랑 같은 색상의 네임펜 같은 걸 사셔서 덧붙여주면 되는데, 내 차 색깔이 뭐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운전석 문 열어주시면 거기에 차량 색상 그리고 코드 번호가 있는데, 그거를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면 똑같은 색상이 오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펜으로 덧칠해 주면 티가 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건 좀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죄송한데 이 사람한테 뽕 뽑은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많은 정보를 얻어내가지고 저는 이제 차량 틴팅 관련해가지고 또 요것도 잘하면은 또 차량 온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요거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님에게 실내 온도 낮추는 팁을 전수받았으니 이번엔 차 밖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햇빛을 차단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썬팅 업체로 와 봤습니다. 이 썬팅, 이거에 따라서 차 실내 온도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또 제 전문가 옆에 대표님이신데 한번 직접 좀 소개를 들어보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국서월드의 국찬이라고 합니다. 썬팅 업체를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 오늘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썬팅 업체 대표님 치고는 얼굴이 너무 탔어요, 지금. 네? 효과 있는 겁니까, 썬팅?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원래 얼굴이 까맣니다. 그런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지금 이 피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원래 대표님들이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대표님은 틴팅 어떤 제품으로 얼마짜리로 어떻게 하셨는지 좀 공개를 해주시죠. 지금 보시는 차량이 제 차량입니다. 이거 대표님 차요? 네, 제가 변태같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타고 다니시는 건 아니죠? 필름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러 다양한 필름을 이렇게 붙여놓고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죠. 정말요? 곧이어 썬팅의 진실을 증명해줄 신기한 장비 하나를 보여주셨는데요. 자, 이 창문을 보시면은 투명한 부분이 맨유리 70%, 50%, 40%, 30%, 15%, 5%까지 대표님 진짜 대단한 분이야. 예. 맨유리부터 봅시다. 자, 맨유리 이게 수치가 뜨네요?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피부 보호를 위한 UV 차단율은 99%가 나옵니다. 틴팅을 안 해도 이미 99%예요. 그렇죠? 중요한 게 열감을 느끼는 적외선 차단이잖아요. 네. 우리가 틴팅을 하는 이유가 열 차단을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78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도 일정 정도는 차단이 되는군요. 상당히 준수한 수준의 네. 유리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VLT가 뭐냐면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농도는 순정 유리도 한 75에서 85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70%로 틴팅을 한 부분을 좋아요, 좋아요. 재밌다, 이거. 점점 가보겠습니다. 바로 달라져. 와, 이거 보세요. 필름에 따라 수치가 빠르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아니, 조금 연하더라도 적외선 자체도 그냥 거의 대부분이 차단이 되네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필름의 농도만 다를 뿐 피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외선과 적외선 차단율은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너무 밝으면 자외선 들어와서 우리 피부에 안 좋을 건데 그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 틴팅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열 차단을 위해서 틴팅을 하는 건 맞는데 네. 틴팅을 하면은 시원해질 거야 이런 거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틴팅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장점이 뭐냐, 더울 때 에어컨을 틀면 빨리 시원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도 천천히 더워집니다. 네. 자, 그러면 대표님, 우리가 일단 틴팅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건 다 알아봤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희가 차를 세 대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끝에 차 보이시죠? 틴팅이 안 된 차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즘에 많이 하는 건데 햇빛 가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대표님 차는 틴팅이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 차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할 때 무려 35도였는데요. 5시간 정도 세워놨습니다. 먼저 방치된 차의 외부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바깥의 온도가 거의 뭐 한 60도, 61도까지 가네요. 느껴지는 온도가 와, 70도가 넘네요. 대시보드 지금 70도가 넘습니다. 핸들도 한번 재볼까요, 우리? 핸들은 그래도 이게 한 50도 가까이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햇빛 가리개 한 차 한번 재볼게요. 와, 저도 사실은 햇빛 가리기 한 차에는 재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요? 궁금하네요. 실내에서는 한 53도 정도. 예. 그리고 핸들. 예. 핸들이 한 41도니까 확실히 아무것도 안 한 차보다는 꽤나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은 여러분 틴팅하지 마시고 햇빛 가리개로 사용하십시오. 아니 근데 이거는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왜냐면 이건 이렇게 하고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우리가 운전하는 동안에도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햇빛 가리개는 지금 앞에만 붙인 게 아니고 앞에, 옆에, 후면까지 전체 다 붙인 거라는 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썬팅한 차의 내부 온도는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62.6도까지 떨어지니까 아까 우리 틴팅 안 한 차보다 지금 10도 이상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0도에서 뭐 한 49도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5시간 정말 떼약볕에 그냥 세워놨을 때 지금 틴팅 자체만으로도 10도 이상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럼 우리가 안에 가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좋습니다. 저 지금 땀이 너무 나가지고 네. 전 더 이상 밖에 못 있겠습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 가시죠. 가시죠. 썬팅 농도가 짙던 대시보드는 약 10도 차이가 났지만 그렇지 않은 핸들 온도는 눈에 띄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그럼 썬팅을 짙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어둡게 하면 어둡게 할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틴팅이 지날수록 열 차단이 잘 되는 거 아니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필름의 농도랑 필름의 열 차단 성능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열 차단 성능은 필름의 소재와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15%의 진한 필름이 있잖아요. 아예 기능을 하지 않는 맨유리 열 차단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넣었을 때 온도, 적외선 차단율, 자외선 차단율, 가시광선 투과율. 아까 그 기계에서 봤던 그 세 가지 함께 체크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저가형 15% 필름을 넣어봤습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0.3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손을 한번 대보세요, 지금. 자. 근데 둘 다 솔직히 말하면 차이가 없어요. 네, 온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름이 분명히 진한데도 맨유리랑 온도 차이가 똑같습니다. 이게 훨씬 어두운데도 이게 온도가 똑같네. 자, 이제 열 차단이 되는 필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네, 적외선 차단율이 차이가 많이 나네, 아까. 맞습니다. 아까는 적외선 차단율이 20 몇 %였잖아요. 네. 근데 이 필름으로 하니까 90% 이상이 나옵니다. 손을 넣어보시면 체감이 좀 되실 겁니다, 이제는. 와, 거짓말 안 하고 왼쪽은 뜨거워요, 어느 정도. 선선해,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 에어컨 안 켰을 때 그 후덥지근함, 여기는 켜고 나서의 그 선선함이 느껴져. 이거 PD님도 직접 넣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필름도 30%잖아요. 근데 사실은 필름도 밝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70%의 필름이랑. 아, 이거는 같이 뜨거워지겠지. 이번엔 가장 밝은 농도의 필름과도 비교해봤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따뜻할 거예요, 느낌 자체가. 너무 신기해. 아까 어두운 거랑 솔직히 말하면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로 시원합니다, 이건. 농도랑 열 차단 자체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맞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이제 썬팅한 지 얼마 됐는데 연해져가지고 예전보다 뜨겁다는 거예요. 여보, 거짓말 하지 마. 아니래잖아. 이제는 썬팅할 때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느낀 건 여러분, 썬팅 틴팅하러 가실 때 딱 들어가면서 적외선 차단율 80% 이상만 보여주세요. 그 중에서 좀 저렴한 걸로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요 정도 알고 가면 사실 사기치기 힘들죠. 되게 무섭네요. 네. 약간 진상같이 느껴져요. 자, 그러면 우리 소비자가 처음 딱 왔을 때 어떻게 선택하면 가장 좋을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 틴팅 덕후가 있어요. 전면은 70% 이상, 그리고 측면 1열은 40%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죠. 제가 추천드리는 농도, 전면은 50%. 왜냐? 너무 밝으면은 우리가 운전할 때 밤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라이트가 너무 강하면은 눈 눈이 부시죠. 불편해요. 눈 네. 부셔요. 전면은 너무 밝은 것보다 솔직히 한 50% 정도가 적정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에 하시는 분들 30으로 많이 하는데 대표님 말씀은 50 정도가 가장 좀 적정한 농도다. 맞습니다. 30%로 하면은 프라이버시 보호는 잘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야간에 비나 눈이 왔을 때 우천시에는 확실히 위험합니다. 네네. 측면은 많은 분들이 15로 하는데 저는 15는 진짜 위험합니다. 지하 주차장 내려가면은 15%로 하면은 안 보일 때 잘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네. 창문 내리고 주차해야 되잖아요. 후면도 근데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돼. 왠지 아세요? 룸미러를 봐야 되는데 후면을 진하게 막 새까맣게 5%로 해놓으면은 룸미러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후면도 가급적이면은 30% 이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워낙 우리 대표님이 또 솔직하시니까 제가 좀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건 약간 업자끼리 또 비밀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소비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혹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썬팅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아,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런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농도를 확인할 수 있게끔 샘플이 있어야 됩니다. 남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달라요. 시력 차이도 있겠지만 고령자분들은 틴팅을 밝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보 운전은 또 웬만하면 밝게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에 맞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공을 얼마큼 꼼꼼하게 하는지 작업장의 환경도 봐야 되겠죠. 불빛이 밝아야 돼요. 조명이 밝아야지만 퀄리티가 잘 나옵니다. ES. 그러니까 가서 환경이 밝게 세팅이 돼 있는지. 이왕이면 또 깔끔한 곳이면 더 좋을 중요하죠. 것 같고요. 여러분, 알아서 해주세요는 금기어입니다. 아셨죠? 오래 타든지 아니면 좀 안 좋은 거라서 그런지 약간 뽀글이처럼 뽕뽕뽕뽕 이렇게 기포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약간 색깔 바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안 좋은 걸로 시공해서 그런 건가요? 자, 틴팅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옛날에 우리가 썼던 필름들은 아니면 지금도 서비스로 해주는 필름들은 염색 필름이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색이 빠지겠죠. 어떻게 빠지냐? 약간 보라색. 나 그래서 일부러 보라색으로 해놨나 싶을 정도로 보라색 차들이 있어요, 실제. 이게 아니고 오래된 차들을 보면은 색이 빠진 거예요. 그게 바로 염색 필름.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는 필름은 세라믹 필름이라고 합니다. 세라믹 필름. 흙가루를 미세 입자로 나누로 쪼개서 코팅을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색감이 거의 유지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금속 필름이라고 합니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필름 보셨잖아요. 오, 엄청 그거는 막 완전 비치더라고요. 맞죠. 그런 필름이 바로 금속 필름이라고 합니다. 네. 금속 필름의 장점은 열 차단이 잘 됩니다. 열 차단이 세라믹 필름 그리고 염색 필름보다 더 잘 돼요. 단점이 뭐냐? 내부에서도 약간의 반사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대시보드가 좀 반사가 될 수가 있고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GPS라든지 하이패스 전파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라믹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세라믹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기능적으로 좋기 때문에 많이 하시고 네. 근데 나는 열 차단에 목숨 거는 사람이야. 아, 그럴 수 있죠. 뭐 햇빛 알레르기라든지 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하이엔드급의 금속 필름으로 하면은 만족을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무더위에 차량 온도 낮추는 법, 그리고 차량 관리 팁까지 다양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지식 선발 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너무 덥잖아요. 뒤에 파도 속으로 풍덩하면서 여러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영하러 가시죠.